네, 안녕하세요. 터지는 컨텐츠는 이렇게 만듭니다의 저자 박창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상품, 서비스는 분명히 그것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도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정해져 있을 건데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특히 마케팅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 문구 이런 걸 썼을 때는 그냥 길 가는 사람들 다수를 향해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의 메시지가 아닌 우리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해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가 닿아야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페르소나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메시지가 가 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버벌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막 쓰시죠. 우리들은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선생님들끼리는 전부 알아듣는 아주 알 수 없는 그런 글씨들과 말, 그리고 최근에는 저의 배우자님께서 굉장히 주식에 빠져 계시는데요. 이 주식을 하는 커뮤니티에서도 거기서 쓰고 있는 언어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식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 단어를 모르고서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들만의 언어들, 그들만의 단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마케터 분이시라면 10대들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곤 하죠. 이렇게 연령이나 직업 또는 사람들이 모인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특이한 어떤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언어를 만들므로써 그들은 결속감을 더 다지게 되고 마치 여기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죠. 이렇듯 한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이 집단을 우리는 버벌 클러스터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해주는 사람들은 이 버벌 클러스터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20대 대학생,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24살 이전에 남녀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언어들을 상상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은 아마 그 언어에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서비스가 이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우리가 내보내는 글과 말들도 이들이 쓰는 언어와 핏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들 중에서 대표가 되는 캐릭터를 한 명 구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살부터 24살까지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중간 지점, 가장 평균치에 있는 어떤 한 캐릭터를 구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이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고 그 사람은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줄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마치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 캐릭터를 만들듯이 자세하게 구축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형과 성격,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자세하게 캐릭터를 구축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 캐릭터가 결국 입을 열게 될 거고 그가 쓰고 있는 언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을 좋아하고 어떤 소재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조카들에게 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저무는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막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6살짜리 조카의 수준에 맞춰서 그에 맞는 언어를 써주듯 우리도 페르소나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이러한 얘기는 대부분의 마케터나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적정한 선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마냥 책상에서만 상상하자니 그들의 언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또 현장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직접 듣자니 너무 개인의 편차가 커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느 언어에 집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책상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봐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쓰는 어떤 특정한 축약어나 아니면 특정한 단어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신조어들은 끊임없이 생겨날 거니까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그들의 말 속도, 어떠한 톤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여러분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는 톤이 매우 다르죠. 이렇게 보이스 톤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저도 당연히 젊지만 대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대박 뒤에는 느낌표를 붙여야 될까요? 아니면 마침표를 붙여야 될까요? 이 대박을 외치는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박!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되게 무미건조하게 헐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톤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박 뒤에 그냥 마침표를 찍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유행어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점인데요. 사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신조어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들이 쓰는 언어는 자기들끼리도 편차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쓰는 어떤 특정한 언어를 드립치고 싶어서 차용하다 보면은 사실 한 달만 지나도 굉장히 고인물적인 어떤 컨텐츠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언어들을 썼던 어떤 컨텐츠들은 지속성 측면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알다시피 예전에는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유행어들이 한창 유행을 했었고 요즘에는 커뮤니티에서 유행어들이 발생해서 퍼지곤 하는데요. 사실 이 유행어가 바뀌는 속도는 우리가 컨텐츠를 발행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주만 지나도 굉장히 옛날 컨텐츠로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유행어를 따라가다 보면 가끔씩 위험한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행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뿌리부터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가끔씩 어떤 단어들은 그 뿌리가 굉장히 안 좋은 아젠다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발생을 했다거나 또는 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사실상 굉장히 혐오적이거나 차별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단어들도 많아서 이러한 유행어를 쓰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모순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언어에 잠식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행어를 무작정 따라가거나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작정 그들이 쓰고 있는 어떤 표현이나 또는 그들이 쓰고 있는 말투를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 사실 우리 브랜드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가의 브랜드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프리미엄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미지, 정확한 이미지 또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냥 이렇게 일상적인 톤으로 콘텐츠를 자꾸 쓰게 되면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규정하시고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규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톤을 다르게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 이걸 말하고 있는 나는 전문가야 라는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지금 그들과 술자리에서 이렇게 스몰 토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할 것이고 우리 캐릭터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사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쓸 때 집중하는 것이 독자를 자꾸 집중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즉 필자, 화자인 여러분들 자체에도 집중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듣는 사람만 있겠어요? 분명히 말하는 사람도 내 정체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어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듣는 사람도 명확해야 그들에 맞는 언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고 듣는 사람이 누구다 라는 이 두 가지 문장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조금 더 핏이 맞는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이 독자들이 무작정 자신의 톤으로 맞춘다고 해서 컨텐츠를 읽지는 않습니다.
이 컨텐츠에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요소들을 한번 짤막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지는 컨텐츠는 이렇게 만듭니다의 저자 박창선이었습니다.